자, 우리 이제 어려운 것들을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헷갈린 부분은 좀 있지만, 단원 자체가 큰 단원이 아니니까, 천천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테스트를 수업 시간에 못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밴드에다가 올려달라라고 했었는데, 밴드에 올리신 분들은 그 해당 날짜,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밴드에 테스트 완료 그쪽 부분에다가 투표까지 해주셔야지만 선생님이 얘가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댓글 확인하면서 점수 확인, 그다음에 품거 확인 이런 것 좀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투표까지 같이 꼭 하도록 항상 투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관리를 꼭 해주셔야지만 잘못하면 했는데 불구하고 억울하게 안 했다라든가 그런 식의 문자가 부모님께 가서 서로 이제 부모님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관리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관리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아마 이제 로그까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 우리는 오늘 상용 로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요. 도대체 상용 로그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로그가 있을 때 이렇게 보통 쓰잖아. 이렇게 보통 써서 얘를 읽어봐라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읽어주면 이것은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다. 원래는 이렇게 읽어줘요.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 근데 귀찮으니까 로그 A의 X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쓰는 수의 체계는 십진법이에요. 십진법이란 얘기 뭐냐면 숫자를 쓸 때 0, 1, 2, 3, 4, 5, 6, 7, 8, 9라는 9개의 숫자를 가지고 10개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수를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0에 대해서 어떤 그 10과 관련된 거듭 제곱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걔를 조금 더 생략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상용 로그인데, 그럼 상용 로그라는 건 뭐냐면 밑을 10으로 하는 X의 로그를 말하고, 밑이 10일 때는 이 밑을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거야.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읽어주면 뭐냐? 10을 밑으로 하는 X의 로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X의 상용 로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은 밑이 얼마인 10인 로그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은 십진법을 쓸까? 우리는 십진법을 써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선조, 고조선? 그때도 십진법을 쓰긴 썼다고. 근데 그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십진법을 썼어.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우지 않은 4살짜리 꼬마 애한테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4살짜리 꼬마가 있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애가 귀여우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머리에 이렇게 아유 귀엽다 요즘 그런 성추행이잖아요. 아유 귀엽다 야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애가 뭐라고 대답해요? 애가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손가락만 이렇게 한다고. 4살 이 표현이잖아. 뭐다?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니까 10개밖에 못 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십진법을 쓰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의 손가락이 12개였으면 우리는 12개의 숫자를 가지고 수를 나타냈겠죠? 그러면 12진법을 썼을 거야. 만약에 인류가 멸망했어. 그리고 바퀴벌레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들은 몇 진법을 쓰겠다? 6진법을 쓰겠죠. 다리가 6개니까. 만약에 바다에서는 문어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 대가통이 크니까. 그러면 걔들은 몇 진법을 쓰는 거야? 8진법을 쓰는 거야. 오징어가 세계를 지배하면은 걔들은 10진법을 쓰는 거야. 실제로는 10진법보다는 12진법이 더 과학적인 진법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인류의 손가락이 12개였으면 우리는 훨씬 더 과학적인 진보를 더 빨리 했을 거야. 어떻게 보면 하루는 12시간, 그쵸? 12시간의 2배. 시계를 보면은 12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시계는 시간 자체는 12진법이죠. 물론 1시간은 60분. 그거는 12의 배수, 12 곱하기 5인 거고 1년도 12달이야. 성경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인 거야. 이러한 사이비 종교도 있거든요. 12는 좀 작잖아요. 좀 작아서 12를 제곱해버리면 12를 제곱해주면 144가 돼요. 그런데 144도 조금 작아. 그래서 거기다가 0 2개를 더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14,400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14,400명밖에 없대. 이건 완벽한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모든 걸 다 바쳐라. 나에게 돈을 다 바쳐라. 이런 종교가 예전에 있었어. 그래서 그 사이비 교주가 굉장히 많은 돈을 뜯어서 날랐대요. 그런 말도 있단 말이야. 즉 12가 더 완벽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니까 10진법을 쓰겠다라는 거죠. 10진법을. 도그가 왜 생겼느냐? 얘가 탄생한 이유는요.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정말 지저분한 수들을 깔끔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되는 이유는 일단 복잡한 지수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여기쯤부터는 실생활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실생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복잡한 지수의 계산을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제 수업했던 거의 연장선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제 미치 10인 로그에 대해서 로그 1의 값을 구하면 로그 1은 당연히 0인 거죠. 로그 A의 1은 0이었잖아요. 0이었죠. 로그 2의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이 어쨌든 무리수야.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그냥 생각을 하자. 0.3010이라고 생각을 하자.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루트 2는 약 1.414 이렇게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숫자가 있지만 대략적인 근사값만 말한 거죠. 마찬가지로 파이가 얼마냐? 그냥 보통 약 3.14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 뒤에는 더 있지만 근사값만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0.3010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 뒤에 숫자가 무한히 많이 있지만 소숫자만의 4자리까지, 그러니까 5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생각했더니 마지막에 0으로 끝나는 대략 근사값이 0.3010이란 얘기예요. 로그 3의 값을 구했더니만 걔가 0.4771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여기까지는 자주 나오는 숫자거든.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암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는 뭐 2의 10제곱이 얼마냐? 1024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풀다 보니까 암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풀다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친숙해질 거야. 로그 2는 대략 0.3010, 로그 3은 대략 0.47712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자 로그 4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건 얼마다? 4는 2의 제곱이었고 그것은 2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건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2배인 0.6020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로그 5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로그 5랑 로그 2는 더하면 얼마였다? 1이었다. 더하면 1이란 얘기는 얘는 1에서 얘를 빼겠다는 얘기죠. 1에서 0.3010을 빼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있는데 1에서 0.3010을 빼라라고 했더니 뭐 학생들이 1에서 0.3010을 빼서 뭐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수학은 되게 힘든 거야 하는 애들이 있는데 뺄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얘를 빼니까 0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만들어라? 9로 만들어라. 그러면 6이 되겠죠. 얘도 9로 만드는 거야. 얘도 9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의 결과는 10이 되도록 만드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9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에서 0.21457을 뺐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쓴다는 얘기죠? 0.9가 되도록 다 만들면 7, 8, 5, 4 마지막만 10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 이게 뺄셈이었습니다. 그쵸? 혹시라도 이거 은근히 잘 모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왜 이따위 거를 하냐 비웃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로그 6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다? 로그 6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이란 얘기는 로그에서는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되네요. 0.7781 이렇게 되고요. 로그 7의 값은 이것으로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몰라요. 그쵸? 요거 가지고 얘를 구할 수는 없었어. 로그 8의 값이 얼마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의 3배인 0.9030이고 로그 9의 값은 얘의 2배죠. 0.9542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로그 10의 값을 구하면 로그 10은 1이네요. 그럼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서 이런 로그의 값들이 주어지면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로그의 값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러한 값들은 문제의 단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조건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나를 했고요. 자, 전반부에 좀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계속 확장을 시켜볼까요? 로그 1은 0이었죠. 로그 1은 0이죠. 로그 10의 값은 1인 거죠. 왜요? 로그 10의 10이었으니까.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로그 1의 값은 0이죠. 로그 10의 값은 1이 되죠. 로그 100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로그 100은 얼마인 거다? 100은 뭐죠? 10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10의 10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아하, 로그 10의 n제곱은 얼마인 거야? n 곱하기 로그 10이니까 얘는 n인 거야.
L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그 100은 2가 되네요. 로그 1000의 값을 구하면 로그 1000은 3이 되겠지. 로그 0.1을 구해볼까요? 로그 0.1은 얼마냐면 0.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로그 0.01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렇다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이 값 사이에 있는 어떤 값 로그 108이 있다라고 한다면 로그 108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잖아. 2랑 3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2.땡땡땡이 된다.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거 아니냐. 정수 부분이 2란 얘기는 얘는 2 더하기 어떠한 소수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로그 0.083 이런 수가 있으면 0.083은 0.01보다는 크고 0.1보다는 작잖아? 그럼 두 개 사이에 있는 수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네요. 수직선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떠한 소수값을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상용 로그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아, 어떻게 나타내겠다? 로그 x의 값이 있다면 그 로그 x의 값을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의 이 n은 누구냐면 n은 정수고요. 정수고 알파는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를 말해요. 즉 음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한 값으로 나타내겠다. 이게 상용 로그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거야. 일반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로그의 값을 구했는데 걔가 마이너스 2.47 이렇게 나왔어. 이거 안 예쁜 거야. 왜 안 예쁜 거야? 얘가 이런 꼴이냐? 이런 꼴이 아닌 거다 이거지. 마이너스 2.47은 어디에 있죠? 수직선에서 보세요. 마이너스 2.47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한 이 정도가 되는 값인 거잖아요. x가 이 정도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정수 부분은 얼마인 거다? 마이너스 3인 거고 거기에서 이만큼의 소수 부분을 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소수 부분은 뭐다? 1에서 0.47을 뺀 값이겠죠? 그러니까 1에서 얘를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0.53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로그의 값이 마이너스 2.47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53 이렇게 쓰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됐을 텐데 한 번 더 성질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린 108을 뭐라고 불렀냐면 진수다라고 불렀죠. 즉 x를 우리는 진수다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진수였잖아. 진수, 그쵸? 얘 이름이 진수였다고. 그럼 그 진수가 세 자리 숫자면 진수가 세 자리 숫자란 얘기는 두 값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됐던 거야? 2가 된 거죠. 진수가 세 자리 수면 정수 부분이 2가 되네요. 아하, 로그의 값이 있는데 로그 1027이 있어. 1027 선생님 생일입니다. 1027
핸드폰 뒷자리. 자, 1027이 있으면 얘는 네 자리 숫자네요. 네 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은 3 더하기 알파다 라고 쓸 수 있어. 진수의 자릿수에서 1을 빼버리면 정수 부분이 되는 거네. 그렇죠? 자릿수에서 네 자리에서 1 빼면 3, 세 자리 1 빼면 2, 세 자리수 1 빼면 2 이렇게 됩니다. 진수의 자릿수에서 1을 빼면 자릿수 빼기 1은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얘기하면은 이제 로그 0.083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됐거든요. 그것은요 소수점 아래다라고 한다면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네.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0.000053이 있으면 이것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으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그러니까 역시 처음 보는 개념들이다 보니까 느낌은 알겠는데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돼. 자, 이론적인 부분은 반복할게요. 이론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외울 건 많지 않아요. 자, 가보자. 3-1번. 3-1번부터 진행을 해보자. 3-1번. 다음 수는 몇 자리수냐, 몇 자리수냐, 또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자리 숫자냐 아니면 소수 몇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냐, 이 개념이었죠. 로그 x의 값이 있다면, 이러한 상용 로그가 있다면, x의 상용 로그가 있다면 걔를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나타내겠다 했었고요. 요 n은 정수,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였는데, 이 진수 x가 첫 번째, x가 n 자리, n이라고 하면 안 되죠. x가 뭐라고 할까? 그냥 m이라고 할까? m 자리 수이면, x가 m 자리 수이면, 그러면 n은 얼마라고요? n은 자릿수에서 1을 뺀 거다. 요 얘기였죠. 만약에 x가 815가 되면 n은 2였잖아요. 자릿수에서 1을 뺀 게 정수 부분이었죠. 그쵸? 또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정수 부분이 n이니까 x는 몇 자리수인 거야? x는 n 더하기 1 자리수인 거죠. 그쵸? 정수 부분이 3이 되면 x는 4자리수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소수 n번째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m이 되는 거다. 요 얘기였잖아요. 이 얘기였죠? 그럼 이것도 역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역으로 뭐다? 소수점 n번째, 소수점 n번째라고 할까요? 역으로 그냥 이 값이 요 n이 된다면 그러면 요 x는 뭐냐면 이 n이 음수라고 한다면 그럼 x는 소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n이 마이너스 5가 됐다면 x는 소수점 아래 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 한 번 더 지금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자,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번에 로그 2의 값이 0.3010이래요. 0.3010. 로그 3의 값이 0.4771이래요. 문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1번 6의 100제곱이 몇 자리 수이냐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6의 100제곱을 일단 x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용 로그의 문제를 풀 때는요. 가급적이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는 게 좋아. 양변에. 그 양변이란 얘기는 주어진 식을 등식의 꼴로 바꿔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6의 100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걔를 x라고 놓고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자라는 거지. 그래야지 본인이 무엇을 푸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숫자만 막 쓰면서 문제 풀지 마세요. 그럼 간단한 문제는 풀리겠지만 복잡한 문제는 본인이 막 쓰고 나서 답이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뭘 구한 건지를 몰라. 그래서 다 풀고 나서 정답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상용 로그는 가급적이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6의 100제곱을 일단 x라고 놔라. 이제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로그 x는 그러면 로그 6의 100제곱인 거죠. 6의 100제곱이란 얘기는 100 곱하기 로그 6인 건데 로그 6은 뭐다? 로그 2와 로그 3을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다? 두 개를 더한 거다. 맞나요?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로그 6. 로그 6은 두 개를 더한 거 0.7781이고요. 이것은 77.81이 되는 거다. 그 얘기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77인 거잖아요. 그럼 정수 부분이 77이면 이 x는 즉 이놈은 몇 자리 수인 거니? 78자리 수인 거죠. 78자리 수죠.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야 자릿수잖아요. x는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야지만 자릿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78자릿수다. 이제부터는 계산이네요. 두 번째 5의 5제곱의 5제곱의 5제곱 5의 5제곱의 5제곱의 5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걔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125제곱이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125제곱이고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서 역시 어떻게 하자? 는 x라고 놔라. 는 x. 자, 똑같이 양변에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를 취하면 이제 똑같아요. 로그 x의 값은 125 곱하기 로그 5가 되죠. 자,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쵸? 이거 어렵지 않죠? 그쵸? 익숙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헷갈리시면 이렇게 가세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로그 5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까 우리는 로그 2가 0.3010이면 로그 2와 로그 5는 항상 더한 값의 결과가 1이다. 그러면 얘는 1에서 얘를 뺀 거 0.6990이네요. 그럼 이 값은 125 곱하기 0.6990인데 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마 오늘 단원을 풀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빡칠 거야. 왜? 이거 계산해야 된다고. 125 곱하기 0.6990을 계산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을 거라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난 두 가지를 당부를 할게요. 첫 번째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걸 가지고 에이 그냥 대충 한 0.7이랑 비슷하네 하면서 대충 근상값 때려 맞추지 마시고요. 그죠? 사소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거는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 볼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기 쓰지 마시고요. 근사값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직접 계산하도록 합니다. 우린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소한 실수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실수를 방지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직접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수업 중이기 때문에 사소한 계산 안 하고 바로 결과를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난 보고 써야 돼. 87.375가 나와요. 3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x는 몇 자리 숫자인 거다? 88자리 숫자인 거다. 88자리 수인 거죠. 3번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 이렇게 돼 있대요. 몇 자리 숫자인지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얘를 어떻게 하자? x라고 놔라.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x는 로그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 괄호 쳐주시고 이것은 로그에서의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뭐랑 같은 거죠? 30 곱하기 로그 2 문제에 로그 2 0.30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0 곱하기 0.3010 플러스 20 곱하기 0.4771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은 18.572가 나온대요. 18.572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숫자인 거다? 19자리 숫자인 거다. 간단하죠, 그쵸? 간단하죠. 이제 좀 약간 요 부분이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뭐를 연습하면 돼요? 이제 얘를 연습하면 돼요. 얘를 4번이죠. 4번 5의 마이너스 30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5의 마이너스 30제곱 역시 똑같이 얘를 뭐라 놓자? 는 x라고 놔라. 방법은 똑같아. 양변에 로그 씌우면 로그 x는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5가 되고 로그 5는 0.6990이었죠? 1 마이너스 로그 2였으니까 0.6990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97 이렇게 나와요. 자, 마이너스 20.97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왜? 항상 로그의 값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쓰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0.97이란 얘기는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1인 거죠. 주어진 이 값은 마이너스 21 더하기 0.03인 거라고요.
저 소수 부분은 1에서 얘를 뺀 거다라고 했어요. 아, 요거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였잖아. 얘는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는 이 값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1에서 1에서 얘만큼을 뺀 0.03을 더한 거다. 이해 잘 되고 있죠? 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요 얘기는 뭐라고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1이면 x는 자 용어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표현된 그대로 뭐라고 쓴다? x는 소수점 아래 2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표현 그대로 그냥 암기하세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1이니까 x는 소수점 아래 2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 왜 6번이야? 1, 2, 3, 4, 5인데. 자, 마지막으로 5번. 2의 200제곱 나누기 3의 300제곱. 아, 똑같이 x로 고치면 로그 x는 뭐죠?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 한 번에 쓸까요? 뭐라고 되는 거죠? 200 로그 2. 그 다음에 나누기는 뭐로 바뀐다? 뺄셈으로 바뀐다. 300 로그 3. 이거잖아요. 한 번에 써주면. 그러면은 로그 2랑 로그 3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어서 얘를 계산하면 아 똑같아. 마이너스 82.93이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고치자고요? 마이너스 83 더하기 0.07이죠.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저 x는 소수점 아래 8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나마 친숙해졌을 텐데 조금 더 헷갈린 거로 갈게요. 약간 더 헷갈린 개념으로 갈게요. 어떤 사람이 로그 8.15의 값에 로그 8.15, 815, 로그 8.15의 근사값을 구해봤어요. 이거의 근사값을 구해봤더니 일단 로그 8.15는요. 로그 8보다는 크겠죠. 로그 9보다는 작겠지. 로그 8은요. 3 곱하기 로그 2와 같고요. 아까 로그 2가 0.3010이었으니까 얘는 그거의 3배인 0.9030 나와요. 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돼요. 로그 9는요. 2 곱하기 로그 3이죠. 즉 2 곱하기 0.4771 해주면 0.9542가 나오는데 그러면 8.15는 얘랑 얘 사이 값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 이 값을 구해봤어.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교재에 상용 로그에 대해서 그 값의 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얘를 찾아봤더니 얘가 0.9112가 되는 거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로그 8.15를 가지고 한번 장난을 해볼게요. 로그 81.5를 구하면요. 로그 81.5는요. 얘는 로그 8.15 곱하기 10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로그의 곱셈에 의하여 얘는 로그 8.15 더하기 로그 10이죠. 로그 8.15 더하기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1이고요. 얘는 0.9112가 되니까 주어진 식은 1.9112가 되네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9112란 얘기예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로그 815를 구하면 자 얘는 세 자리수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나오겠다? 2가 나오지 않겠느냐. 진수가 세 자리수면 정수 부분은 2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나올까요? 2.9112 2 플러스 0.9112가 나옵니다. 로그 0.00815를 구하면 얘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3 더하기 0.9112가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이렇게 되는 걸 유도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진수죠? 이거의 이름은 진수였어. 이 진수가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815라는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면 무엇이 똑같다? 소수 부분이 다 똑같지 않느냐. 진수들이 숫자 배열이 같다면 소수 부분이 똑같다. 정수 부분은 우리가 방금 했던 진수가 세 자리수면 정수 부분이 2인 거고, 진수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정수부는 마3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소수 부분이 똑같다란 성질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좀 헷갈립니다. 머리를 좀 써보세요. 로그 x를 구했어요. 그 로그 x를 구했더니 무엇이 나왔냐면 6.94가 나왔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로그 x를 구했더니 6.94가 나왔어. 그럼 도대체 이 x가 어떤 놈이냐, 이 x가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를 한번 알아봐라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 값과 이 값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거예요. 얘랑 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얘를 만족하는 x가 어떤 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6이니까 정수 부분이 6이면 x는 몇 자리 숫자다? 7자리 숫자다. x는 7자리 수이다까지는 알아낼 수는 있어. 그쵸? 물론 그게 정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릿수는 7자리로 이루어져 있다까지는 안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0.94가 로그 8보다는 크잖아요. 그리고 로그 9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면 x는 뭐냐면은 0.94가 로그 8보다는 크고 0.9030보다는 크고 로그 9인 0.9542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 이 x는 뭘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8과 9 사이에 있는 값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x는 x의 최고 자리수랑 똑같은 말은요. 최고 자리수랑 똑같은 말은 처음 나오는 숫자. 똑같은 말은 제일 앞에 나오는 숫자. 같은 말이죠. 그냥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최고 자리수 또는 처음 나오는 숫자가 얼마가 된다? 이꼴 8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두 값 사이에 있으니까 8로 시작하는 7자리 수인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게 요거에 대한 얘기야. 아, 여긴 좀 많이 헷갈려. 많이 헷갈려서 왠지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득도합니다. 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최고 자리 숫자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최고 자리 숫자는 소수 부분, 주어진 로그의 소수 부분이, 이 소수 부분이 어떠한 두 개의 로그 값 사이에 있는지를 알면 최고 자리 숫자는 얘가 되더라 라는 거야. 바로 요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3-2번이고요. 3-2번. 로그 2의 값은 0.3010이래요. 로그 2는 0.3010. 로그 3의 값은 0.4771. 로그 7의 값이 문제에 이제 주어져 있네. 그죠? 로그 7은 0.8451이래요. 0.8451. 자, 그 상황에서 1번. 3의 30제곱이 몇 자리 숫자이고 또 가장 높은 자리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3의 30제곱을 x라고 놓자. 이건 항상 기본이죠. 그리고 이 x가 어떤 놈인지를 알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양변에. 그 양변에 로그를 씌웠어. 로그 x는 30 곱하기 로그 3이 되고요. 그것은 0.477에 30을 곱하는 거니까 30 곱하면 14.313 나오네요. x는 몇 자리 숫자다? x는 정수 부분이 14니까 x는, 즉 이놈은 15자리수입니다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로그 x가 소수 부분이 0.313인데 0.313은 어떠한 로그와 어떠한 로그의 사이값이냐면 로그 2보다는 더 크잖아요. 로그 3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뭐다? 로그 2.땡땡땡인 거라고. 그럼 로그 x가 14.313이니까 그 여기다가 만약에 14를 더했다. 여기다가 14를 더했다. 여기다가 14를 더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즉 이게 로그 x인 거라고. 그럼 그 로그 x가 이거 뭐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14제곱, 로그 3 더하기 로그 10의 14제곱 사이에 있는 거니까 가장 처음 나오는 숫자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설명이야. 근데 문제 풀 때 굳이 14를 더했다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뭐만 알면 소수 부분이 어떠한 로그 사이에 있는지를 알면 두 번째 뭐다? x의 최고 자리 숫자는, 최고 자리수 처음 나오는 숫자는 얼마다? 2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2번 6의 50제곱 나누기 7의 50제곱이 얘가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서 그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역시 뭐라? 얘를 x라고 놓고 양변에 로그를 씌워라. 그럼 로그 x는 50 로그 6.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마이너스 50 로그 7 그러니까 50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주어진 이 조건을 가지고 쟤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35가 나와요. 항상 뭘 주의하라고요? 이거 안 예쁜 거잖아. 한 번 더 변형해서 식을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0.65인 거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사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소수 부분이 0.65란 얘기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로그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로그 2가 0.3010이면 로그 4의 값은 0.6020이었고 2배. 로그 5의 값은 1에서 얘를 뺀 거니까 0.6990이 되는데 0.65는 로그 4보다는 크네요. 그리고 로그 5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그러니까 뭐다? 얘는 로그 4.땡땡땡인 거죠. 따라서 제일 처음 보이는 숫자는 4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같은 문제에 대한 연습 3-3번입니다. 3-3번. 자, 같은 문제에 대한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는 어려운 것들, 헷갈린 것들, 개념 설명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한 거에 대해서만 착실하게 풀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 정도만 더 살짝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싹 다 끝나버립니다. 3-3번입니다. 3-3번. 7의 100제곱은 이것은 85자리수래요. 85자리수. 11의 100제곱은 105자리수. 자, 그럴 때 다음의 자릿수를 구하라. 자, 이게 문제인데 7의 100제곱이 85자리수다. 얘를 수학적 식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할 때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뭐가 되죠? 로그 7의 100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로그 7이 되겠죠. 100 곱하기 로그 7은 이꼴 85자리수란 얘기는 그러면 로그를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니? 84가 되는 거잖아요. 자릿수의 1 뺀 게 정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84 더하기 알파입니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얘가 85자리수란 얘기는 정수 부분이 84란 얘기니까 주어진 100 곱하기 로그 7의 값은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85보다는 작다란 얘기죠. 왜요? 이 알파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니까 알파가 0이면 84 알파가 1이면 85 등호 있고 등호 없고 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표현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걸로 문제를 풀 거냐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감각의 영역이거든요. 약간 애매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래 걸로 보통은 문제를 풀어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한다면 아래 거는 범위에 대한 문제야. 범위. 어떤 거의 범위를 구할 때는 아래 거를 쓰면 되고요.
구체적인 값을 구할 때는 위의 식으로 쓰면 되는데 근데 오늘 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아래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대부분 범위를 구하는 문제거든. 지금 문제가 자릿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릿수를 구하려면 걔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아래 걸로 식을 갈게요. 지금은 구분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많은 문제들을 다 비교해서 얘는 이거, 얘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좀 해봐야 돼. 지금은 그냥 요게 더 많이 쓰인다. 일단 이렇게 나타내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식을 썼어.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식을 쓴다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100 곱하기 로그 11의 값은 그러면 105자리수란 얘기는 걔가 뭐다? 로그 씌울 때의 정수 부분이 104란 얘기니까 104보다는 크거나 같고 105보다는 작다란 얘기겠죠. 자, 이게 주어진 문제의 발문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1번 7의 25제곱의 자릿수를 구하래요. 1번. 그러면 7의 25제곱을 x라고 놓고 항상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고 했죠? 자, 로그를 씌우면요. 로그 x는 25 곱하기 로그 7인 건데 로그 7이 요 상황으로부터 25 곱하기 로그 7은 얘를 4로 나눈 거잖아요. 100을 4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뭐가 된다? 이 값을 4로 나눈 값인 21이 되더라. 그럼 얘는 85를 4로 나누면 얘를 4로 나눈 게 21이니까 그럼 얘는 뭐겠니? 그냥 계산하기 귀찮아. 21점 그냥 땡땡땡이야. 그러면 주어진 이 값의 정수 부분이 21인 거잖아요. 두 값 사이에 있으니까. 정수 부분이 21이란 얘기는 요 x가 몇 자리 숫자인 거야? 22자리 숫자인 거죠? 22자리 수. 1번 끝났네. 2번 77의 20제곱이 몇 자리 숫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얘를 x라고 놔라.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x가 20 곱하기 로그 77인데요. 로그 77은 로그 7과 로그 11을 더한 거죠. 그럼 얘는 뭐죠?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눈 거죠. 그럼 더해서 5로 나눴어요. 왼쪽이 편합니까? 오른쪽이 편합니까? 오른쪽이 편해요. 왜? 5의 배수니까.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누면 여기가 두 개를 더하면 190. 걔를 5로 나누면 38이 돼버리죠. 여기가 38이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37점 땡땡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수 부분은 37인 거야. 두 값 사이에 있으니까. 정수 부분이 37이란 얘기는 얘는 38자리 숫자인 거다. 38자리 수. 별거 없다. 별거 없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3-4번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자. 3-4번. 자, 몇 개의 개념을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몇 개의 개념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런 부분들 얘기해보면 이런 거였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P이면 Q이다. 우린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얘가 화살이 지금 출발하고 있죠. 그쵸? 화살이 출발하니까 출발한다.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P는. 얘는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네. 화살을 맞아서 지금 Q가 아프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Q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은 집합관계로 본다면 피를 흘리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여기 뾰족한 게 이쪽에 있잖아요. 뾰족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Q가 아픈 거라고. 그쵸? 이 Q가 아프니까 Q가 필요 조건. 그러니까 집합은 Q가 더 큰 집합이었어요. 우리 이게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 수학화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로그 A의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 A의 값을 정수 부분을 N1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게요. 로그 A가. 로그 B가 있는데 이 로그 B가 정수 부분은 N2고 소수 부분은 베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상황 이 두 값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알파랑 베타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알파랑 베타가 똑같으면 두 개를 그냥 왠지 어떻게 하고 싶어? 알파랑 베타랑 똑같대. 같은 값이면 그냥 두 놈을 그냥 빼고 싶지 않냐? 그럼 두 개를 빼요. 빼면 뭐가 되죠?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알파랑 베타랑 같으니까 지워지고 그것은 N1 빼기 N2가 되는데 N1은 정수고 N2도 정수니까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가 되지 않느냐? 빼면 정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면 이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상황, 명제로 보면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역도 성립하나요? 두 개를 뺐더니 정수가 되었대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서로 같은 값인 건가요? 맞죠? 얘는 뺀 값이 정수면 두 알파랑 베타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역으로도 화살이 가는 거네.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고 뺀 값이 정수면 소수 부분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상황, 이제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1이래요. 알파는 소수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이란 얘기는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인 거고요. 베타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인데 이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1이래. 그러면 이 두 값을 어떻게 하고 싶다? 더하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 두 값을 더하면 뭐가 되니? 정수가 되겠지. 얘랑 더하면 정수 더하기 1이니까 정수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역 성립하나요? 두 개를 더했더니 정수가 되었다면 알파랑 베타 합은 1인 건가? 아닐 수도 있거든. 어떤 경우?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면 둘 다 0, 0이면 두 개를 더하면 정수가 되지만 소수합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뺀 값이 정수다로부터 얘를 풀고 이것으로부터 얘를 풀게 되거든. 그러니까 역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그걸 만들려면 이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냐면 역이 성립하도록 만들려면 여기에 단 소수 부분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 근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란 문제가 나오면 함정에 걸리기 쉽거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 조건을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정석에서는 이 첫 번째 케이스만 다룹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정석을 떠나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고 두 번째 케이스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리 이론적인 얘기는 할게요. 이론적인 얘기는 했고요. 내가 말하는 빼면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에서 로그 B를 뺀, 그쵸? 로그 값끼리 서로 뺀 값,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뺀 값이 정수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3-4번이죠. 3-4번. x범위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숫자다. x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수 부분이 같다에 밑줄 그어놓고요. 소수 부분이 같다에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쓰면 되니? 이거 똑같이 쓰면 되죠. 소수 부분이 같으면 뺀값 정수라고 써주면 되는데 그건 뭐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란 말이 있으니까 두 개를 뺄 거야. 빼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란 얘기죠. x범위가 다음과 같으면 우린 로그를 이용할 거니까 얘를 로그로 고칠게요.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10은 1, 여기는 로그 x, 로그 100은 2가 되는데,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로그 x제곱에서 로그 a에서 로그 b를 뺄 거야. 그러면 얘는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로그 x제곱에서 로그 x를 빼자.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예쁘니까. 그럼 이거 뭐죠? 얘는 2로그 x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를 빼니까 로그 x만 남지 않느냐. 근데 그 뺀 값이 뭐다? 정수다. 정수다. 로그 x는 다음과 같은 사이값인데 걔가 정수래요. 그러니까 로그 x가 1이란 얘기죠. x는 10입니다가 나와버립니다. 그쵸?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다. 요거죠? 또는 두 개를 뺀 값이 정수면 둘의 소수 부분은 같습니다. 란 얘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상황을 가지고 풀었던 작은 소단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작은 소단원 문제였고요. 실생활 문제로 들어갈게요.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 좀 더 유식하게 수학 외적 문제. 지수로그 파트를 이제 풀다 보면 이러한 수학 외적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수학 외적 문제들은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리법이랑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식이 주어진 수학 외적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둘 다 하나씩 기본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복리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복리법. 복리법의 가장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자, 이게 복리법이에요. 물론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주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a는요, a는 처음 값을 말해요. 처음 값. 처음에 주어진 값이고요. 그 다음에 r은요, r은 증가하거나 아니면 또는 감소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을 말하죠. 1%라고 되어 있으면 1%가 얼마죠? 1%는 0.01을 말합니다. 저 100분의 1, 0.01. 뭐 가급적이면 소수로 나타냅시다.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보통
100분의 뭐 28, 뭐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했는데, 그냥 고등수학에서는 그것보다는 0.28 이렇게 쓰는 게 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R은요,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입니다. 만약에 20%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1.2를 쓰란 얘기고요. R이 0.2가 되는 거니까 30%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1 빼기 0.3인 0.7을 쓰겠다란 얘기죠. 그래서 1%는 0.01, R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 그리고 N이 의미하는 것은 N은 횟수입니다. 횟수. 기간은 아니에요. 3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3을 대입하는 건 아니야. 왜? 1년에 2번씩 증가할 수도 있어. 그러면 3년 지나면 N은 6이 되는 거야. N은 몇 번 증가했느냐에 대한 횟수를 말하고요. 그럼 이거를 합쳐서 퉁쳐서 얘기한다면 복리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를 쭉 이어서 하나의 언어적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처음값 A가 R의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n번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식, 이게 복리법이란 얘기예요. 복리법이란 그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이 식을 말하는데, 그 식이 의미하는 것이 처음값 A가 R의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걔가 n번 지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를 표현하는 식이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수업 듣고 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필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좀 필기를 해서 확실하게 이 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5번 기본 문제 3-5번 들어가 볼게요. 3-5번 원금 1000만원이 있었다. 원금 1000만원. 걔를 연이율 2%, 0.02인 거죠. 2%로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하였다면 원리합계를 구하라. 원리합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요 용어 중에서 잘 모르는 용어 있다면 그거는 경제상식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용어 자체가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주변에 있는 어른들, 부모님, 경제적인 지식이 많으실 테니까 부모님한테 도대체 원리합계, 원금, 이율 이런 게 좀 뭔지 헷갈린다. 한번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아버지가 친절하게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줄 거야. 신나서 많이 알려줄 거야. 더 많은 것들을 막 알려주기 시작할 거야. 한 번 정도는 그런 거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잘 알아도 내가 잘 알아도 그냥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나 요즘에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용어들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알려줘 라고 한다면 되게 부모님과 좋은 대화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어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수식으로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복리법식에다가 집어넣으란 얘기고요. A 대신에 얼마를 넣겠다? 처음에 값 얼마? 1000만원이죠. 만원은 생략해서 1000이라고 할게요. 1000 곱하기 그 다음에 연이율 2%로 예금했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비율이 2%인 거잖아요. 따라서 1.02가 되겠죠. 2%는 0.02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R. 그럼 그거에
무엇을 구하는 거다? 10년 동안이니까 그 횟수가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10년이면은 10번 이자가 붙겠네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우리 로그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라고 했거든요. 양변에 뭔 말이죠? 이 값을 어떻게 썼다? x라고 놨었다 였잖아.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되니까 얘를 x라고 놓고 이제 끝났어. 그냥 로그의 값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x는 로그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고요. 자, 선생님은 그냥 친절하게 식을 쓰고 있지만 그냥 한 번에 결과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얘는 로그 1000, 즉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1.02의 10제곱인 거죠.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수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에서 a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ax 전체의 제곱과는 다른 겁니다. 얘는 뭐죠? a 곱하기 x제곱인 거잖아요. 이건 ax 전체에 제곱한 거야. 뭔 말이죠? 이걸 로그 씌우라고 했더니 요 10을 처음부터 앞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요 형태일 때잖아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10은 여기에만 있는 지수예요. 1.02만 10제곱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리해주면 로그 10의 세제곱은 3이고요. 더하기 이 식은 10 곱하기 로그 1.02가 되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요식 생략할 수 있는 분들은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어. 로그 1.02가 친절하게 0.0086이라고 단이라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써주면 3 더하기 얘가 0.0086의 10배니까 그래서 3.0860 이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이라는 조건에 로그 1.22가 0.0860이다 라고 단이라는 조건에 있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얘의 소수 부분이 0.0860이죠. 그런데 이 값도 소수 부분이 0.0860이죠. 뭐라고 했냐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가 배열이 똑같은 거다. 배열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x는 1, 2랑 같은 배열을 갖는 몇 자리 숫자인 거야? 4자리 숫자인 거야. 아, 같은 배열을 갖는 4자리 수니까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x는 1, 2, 0이 된다는 얘기죠. 4자리 숫자이면서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얘랑 같은 숫자 배열을 갖는다. x는 1220, 즉 122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오! 유레카. 이거를 우리가 계산했다고 1.02의 10제곱을 계산한 거야. 1.02를 10번 곱한 거잖아. 1.02 곱하기 1.02 곱하기 1.02를 10번 곱한 거를 우리는 계산기 없이 상용 로그의 값만 알면은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언제 생긴 거냐? 17세기에 1600년대에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 전까지는 물론 직접 수학자들이 계산하진 않았어. 그때는 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대. 나도 그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는 그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까먹었어. 근데 아무튼 획기적인 수학적 발전이 로그를 이용해서 17세기에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로그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였다? 복잡한 지수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 생긴 거가 로그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그의 표만 알고 있으면 복잡한 기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했었다 이거였죠. 자, 실생활 문제들은 절대로 겁먹거나 쫄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괜히 막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절대 쫄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겁먹지 않습니다. 겁먹는 순간 지는 거야. 기본 문제의 마지막 3-6번 실생활 문제들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풀었던 복리법 같은 문제고요. 또 하나는 3-6번처럼 문제에 수식이 주어진 그러한 실생활 문제들. 수식이 주어진 실생활 문제들은 이런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 먼저 전반부에는 미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수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각의 수식에 대입할 미지수의 값들이 주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첫 번째는 각각의 미지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설명에 삐리리리리리가 x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영문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 영문자가 누군지를 밑줄을 긋는 거지. 마찬가지로 또 풀다 보면 y가 있다라고 한다면 y에 동그라미 치고 y에 해당하는 거에 밑줄을 긋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값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거든. 그럼 그 값을 요 수식에 집어넣어서 풀면 되지만 x, y가 이미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문제 구조는 그런 거고요. 굉장히 쉬워요. 겁먹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근데요. 그나마 얘를 푸는 습관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이런 거야. 뭐냐면 값들을 대입할 텐데 대입할 때는 순차적으로 대입만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주어진 식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식을 하나 세워요. 식을 세웠으면 이 식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말고 놔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또 식을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식만 세웠으면 그 다음 줄 넘어가서 식 세우고 또 그 다음 줄 넘어가서 식 세우고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는 마지막에 하고 중간에 식들을 정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 2분의 8이 있다고 해서 걔를 약분해서 4라고 쓰지 말자 이거죠. 그냥 2분의 8이라고 놔두세요. 식은 놔두시고 정리는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도대체 뭔 말인지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3-6번 자, 문제를 푸는 그 작은 습관들만 잘 지키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주는 거야. 영문자 x가 있잖아. 그럼 x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는 거죠. 어디다가? 노동의 투입량. 노동이 x다. 마찬가지로 y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y는 뭐다? 자본이다. 자본에 밑줄 긋는 거죠. 또 z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z는 뭐였다? 생산량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영문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 동그라미 밑줄 먼저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식이 있대요.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식이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 있더라. 이제 봤더니 2016년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보다 각각 2배, 4배가 되었고 2016년에 산업 생산량은 2003년에 2.5배가 되었다면 알파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니까
어떻게 하자? 2003년이 있고 2016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3년을 기준으로 2003년에 대한 그 식을 그냥 이렇게 그냥 놓자 이거죠. 이건 2003년의 식이에요. 그러면 2016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Z가 뭐가 되었대요? Z가 2.5배가 되었대요. 아, Z 대신에 2.5Z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2.5배가 됐으니까. 그리고 X가 몇 배가 되었다? X가 노동인데 2배가 되었다. 그러면 X에다가 2X를 써야죠. X에 2X를 쓰란 얘기는 원래 식이 X의 알파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에 2X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인 거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X, 노동이 2X가 된 거니까 노동의 알파 제곱인 거야. 괄호 치셔야 됩니다. 2X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역시 자본은 4배가 되었으니까 자본 4y의 1-알파 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알파를 구하시오. 단 로그 2는 0.3이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제 뭐 하면 되죠? Z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Z에다가. 그럼 Z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2.5 곱하기 Z가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곱하기 Y의 1-알파 제곱이잖아요. 그럼 2Z가 이꼴 2 곱하기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알파 제곱 X의 알파 제곱. 마찬가지로 4는 지수에 미친 소수로 고치는 거니까 4의 1 빼기 알파 제곱은 2의 2 빼기 2알파 제곱인 거죠. 곱하기 y의 1 빼기 알파 제곱. 그게 정리를 마지막에 하자가 그 얘기라고. 먼저 식을 쓰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2 지워지고요. x 알파 제곱 지워지고요. y의 1 빼기 알파 제곱 지워지면은 좌변은 2.5가 되죠. 2분의 5네요. 우변은 이거 밑이 같은 지수니까 2에 2개를 더해버리면 2-3 알파 제곱인 거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자. 왜? 문제 끝에 로그 2가 0.3이라고 나왔으니까 로그 2가 0.3이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주어진 식은 로그 2분의 5. 그러니까 로그 5 빼기 로그 2는 로그 씌우면 2 빼기 3 알파 곱하기 로그 2가 되는데 로그 2 대신에 0.3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 5는 뭐가 된다고요? 0.7이 된다. 왜? 두 개 합은 1이었으니까. 얘가 0.3이면 얘는 0.7이잖아요. 아, 해서 집어넣어주면 알파의 값 3분의 2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실생활 문제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절대 겁먹어도 안 돼요. 한번 겁먹는 순간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트라우마가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게 되고 못 풀게 된다고. 수학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순간 지는 거야. 극복해야 됩니다. 트라우마는 극복할 대상인 거지 겁먹을 대상이 아니야. 괜히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이 문제만 남겨놓고 나중에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정답 나와요.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